새벽 갯벌에 버려진 재벌 후계자. 그를 구한 건 조개를 캐며 살아가는 24살 여성이었습니다. 신분도 세상도 다른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강도윤이 눈을 뜬 건 새벽 5시 반쯤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몸 아래로 차가운 진흙이 느껴졌습니다.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입안에선 비린내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형님,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갯벌이었습니다. 검은 흙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물이 빠진 자리엔 조개 껍데기와 부서진 나뭇가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할지 숨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발소리의 주인은 박은서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방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작은 갈퀴와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본 뒤 천천히 강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도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박은서는 무릎을 굽혀 강도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많이 다치셨네요.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움직일 수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도윤은 박은서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버틸 수 있었어요. 박은서는 강도윤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제 창고까지만 가요. 거긴 사람들 눈에 안 띄니까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천천히 갯벌을 가로질렀어요. 박은서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강도윤을 배려해 속도를 늦췄습니다. 창고는 방파제 근처에 있었어요.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은서는 문을 열고 강도윤을 안으로 들였어요. 안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구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고 구석엔 작은 난로가 있었어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닥에 앉히고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좀 쉬세요. 제가 물 좀 데워 올게요. 박은서는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도윤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벽에 기댔어요.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서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그녀는 강도윤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경찰이나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다치셨잖아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박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 강도윤에게 건넸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강도윤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몸이 조금 풀렸어요. 박은서는 강도윤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라도 나신 건가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했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없었어요.
박은서는 강도윤의 침묵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긴 오래 계실 순 없어요. 사람들이 알면 곤란해져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만 계세요. 내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강도윤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창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강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서도 침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엔 도움과 불신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이곳이 안전한지 박은서를 믿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박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는 강도윤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강민석은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예, 회장님. 처리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흔적은요? 없습니다. 갯벌 쪽이라 물때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워질 겁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뒷좌석에 몸을 기댔어요. 그의 표정엔 후회보다는 안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보고 올라온 건 확인하셨습니까?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종 신고는 언제 들어갑니까? 오늘 오후쯤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고로 보이게끔 정리하겠습니다. 강민석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언론 대응은 최소화하세요. 가족 문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같은 시각 최서연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엔 강민석이 보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최서연은 서류를 읽으며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경찰 쪽에 연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서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민석이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도윤 상무님이 최서연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애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젠 회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은서는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나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고 있었어요. 사장은 박은서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은서야, 오늘 일찍 왔네? 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박은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창고에 남겨둔 강도윤 생각뿐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낯선 남자 2명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그들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박은서는 물을 가져다 주며 주문을 받았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남자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 어제 밤이나 오늘 새벽쯤요. 박은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못 봤는데요. 남자는 박은서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은서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박은서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일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 무렵 박은서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담요를 덮고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문을 닫고 짐을 내려놓았어요. 강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박은서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확히? 강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은서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낮에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을 찾는 것 같았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당신을 숨겨야 하는지. 박은서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말했어요.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내일까진 여기 계셔도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엔 저도 모르겠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서는 가방에서 빵과 물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창고를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민석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처리됐습니다. 언론 쪽도 조용합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쪽은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며칠 더 지켜보세요. 흔적이 남아선 안 됩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엔 안도와 경계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은서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만난 남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다시 올지도 몰랐어요. 박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을 도와야 할지 외면해야 할지 선택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엔 따뜻한 죽과 물병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강도윤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박은서는 죽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받아들었어요. 박은서는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제보단 안색이 나아 보였어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덕분입니다. 강도윤은 죽을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박은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물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가요? 강도윤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박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상한 사람 못 봤냐고. 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어제 식당에도 왔고
오늘 아침엔 마을 어귀에도 서 있더라고요.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은서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곤란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강도윤의 대답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은서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쯤 떠나실 건가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까지만 계세요. 내일부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서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예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당신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은서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닫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 한편에선 강도윤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은서는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여자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박은서는 커피를 가져다 주며 인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셨나요?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요. 그럼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낯선 사람이 온다거나. 박은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히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여자는 잠시 박은서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박은서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게 보이면 연락 주세요. 박은서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식당을 나갔어요. 박은서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 받은 명함과 같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박은서는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박은서는 문을 닫고 강도윤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왔어요. 여자였는데 또 당신을 찾는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계예요. 자꾸 물어보면 언젠간 들킬 거예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겠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몸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게 눈에 보였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직 정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니까요. 박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틀만 더 계세요. 그때까진 제가 최대한 조심할게요. 강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보내긴 좀 그래서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끼쳤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박은서의 목소리엔 약간의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박은서는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강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옷이 너무 더러워요. 강도윤은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를 나섰어요. 문을 닫으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강민석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아직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 마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강민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한 여자가 창고를 자주 드나드는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확실해지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강도윤을 도운 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만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걱정했어요. 창고에선 강도윤이 박은서가 건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했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박은서에게 빚을 졌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 사이엔 신뢰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균열의 조짐도 커지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은서는 창고와 일터를 오가며 조심스럽게 생활했어요. 강도윤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박은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박은서를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은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다가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남자 중 한 명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주문은 아니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엔 5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면 드리는 겁니다. 박은서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정보요? 최근에 이 근처에서 낯선 남자를 본 적 있나요? 40대쯤 되고 다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요.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남자는 박은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말 못 봤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박은서는 남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못 봤어요. 남자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만약 나중에라도 보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그때도 이 돈은 드릴 겁니다. 남자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남자도 따라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박은서를 한 번 더 쳐다본 뒤 식당을 나갔습니다. 박은서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500만 원이라는 돈은 박은서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은서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도윤이 일어섰어요. 늦으셨네요. 박은서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윤은 놀라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박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말해줘야겠어요. 강도윤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사람들이 또 왔어요. 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당신 정보를 알려주면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위험해지는 건 아니겠죠? 진짜로?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누군지, 왜 쫓기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이요? 네. 제가 가진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 했어요. 박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당신을 찾겠네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박은서의 마음속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강도윤은 박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박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구석에 앉았어요. 강도윤과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내일까지만 계세요. 그 이후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무겁고 답답한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같은 시각 강민석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창고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직접 접촉하세요. 회유든 압박이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끝을 봐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박은서는 창고 구석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강도윤은 반대편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은서는 500만 원을 생각했어요. 그 돈이면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을 넘기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게 괴로웠어요.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지금 상태로 나가면 곧바로 잡힐 게 뻔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신뢰와 의심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고 강도윤은 박은서에게 진실을 다 말할 수 없었어요. 관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박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정할게요. 당신을 계속 도울지 아니면 그만둘지. 강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강도윤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고 밖에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서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녀는 창고로 가기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낯선 차들이 여전히 마을 입구에 서 있었어요. 박은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강도윤을 계속 숨기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언젠가 들킬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은서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강도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는 박은서를 보고 돌아섰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박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엔 실망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주셨어요. 박은서는 주머니에서 돈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많진 않지만. 강도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박은서는 돈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 떠나실 건가요? 오늘 밤에 나가겠습니다. 어둠을 이용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요. 박은서는 창고를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은서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전에 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는 박은서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은서 씨죠? 박은서는 놀라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강민석의 비서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박은서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박은서는 마지못해 남자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안엔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어요. 박은서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시는 건데요? 강도윤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박은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그럼 이 돈은 당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숨기고 있다는 걸. 박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놓았어요. 창고 앞에서 박은서가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와 협력하거나 아니면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박은서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법적 문제요? 강도윤을 숨긴 건 범죄 은닉에 해당합니다. 고소하면 당신도 곤란해져요. 박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박은서 앞으로 밀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저녁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습니다. 박은서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은서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도윤이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네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면 떠나겠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사람이 왔어요. 당신을 넘기면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강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대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제 때문에 당신이 법적 문제까지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도윤은 박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넘기세요. 그럼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죠? 박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왜 강도윤을 지키려 하는지,
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지 강도윤은 박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박은서는 강도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강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에요. 박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앉아 무릎을 안았어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보다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했어요. 박은서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강도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도윤은 박은서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선이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걸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짐을 다 챙기고 문 앞에 섰어요. 박은서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박은서를 향해 말했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강도윤은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바닥에 놓았어요. 작은 명함 크기의 카드였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박은서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박은서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도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박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은서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왜 우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갯벌을 가로질러 마을 반대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100m쯤 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길목을 막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이 손전등을 켜고 강도윤을 비췄습니다. 거기 서세요. 강도윤은 뒤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서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강도윤은 포위됐습니다.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강도윤 상무님이시죠? 오랜만입니다.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시죠.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남자들은 강도윤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서는 창고에 혼자 남았습니다. 강도윤이 떠난 자리엔 정막만 남아 있었어요. 박은서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은서는 놀라 문을 열었어요. 어제 만났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어디 갔습니까?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났어요. 어젯밤에. 비서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말 안 했어요. 비서는 박은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릅니까? 정말 몰라요. 비서는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박은서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강도윤이 무사히 떠났길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박은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인상이었어요. 박은서 씨 맞으시죠?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세요? 최서연입니다. 강도윤의 어머니예요. 박은서는 놀라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최서연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은서는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은서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최서연은 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을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서연은 박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돌아왔어요. 당신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박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사한 거군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윤이와 연락하지 마세요. 박은서는 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당신과 도윤이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당신만 다칠 겁니다. 박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최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으세요. 박은서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최서연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받으세요. 이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정리할 일이 아니에요. 최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강도윤 씨가 괜찮은지만 알고 싶었어요. 최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는 곧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겁니다. 당신은 이 일을 잊으세요. 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은서는 따라 일어섰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강도윤 씨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다시 위험해지진 않을까요? 최서연은 잠시 박은서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최서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은서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박은서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강도윤이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최서연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박은서를 위협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강도윤은 본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집무실이었어요. 강민석은 책상에 앉아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동생.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여기 서명해. 그럼 모든 게 끝나. 강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지분양도 계약서였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거구나. 강민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원한 건 아니야. 필요했을 뿐이지. 강도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명 안 해.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생각 좀 해봐.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강도윤은 강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볼게. 강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지 마. 기회는 한 번뿐이야.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회는 나도 줄게. 형? 강도윤은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갈등은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은서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고를 지날 때면 그가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낯선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박은서는 물을 가져다 주며 인사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은서 씨죠? 이거 전달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서요. 박은서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법원 출석 통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에 있으니 확인하세요. 남자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박은서는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어요. 범죄 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은서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고소인은 강민석이었어요. 박은서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은서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도윤이 남긴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였어요. 박은서는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박은서라고 합니다. 강도윤 씨와 연락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잠시 후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은서 씨? 박은서는 목이 메는 걸 느꼈습니다. 저 법원 통지서를 받았어요. 범죄 은닉 혐의래요. 전화 너머에서 강도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형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정말 모르는 일인데.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피해보는 건 막겠습니다. 박은서는 눈물이 나는 걸 참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신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강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젠 숨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은서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음 날 강도윤은 강민석의 집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지만 강도윤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강민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은서한테 고소 취하해. 강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어. 형이 원하는 건 나잖아. 강민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지분양도 서류에 서명해.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구나. 강민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계속 고통받을 거야. 강도윤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야. 강민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든 말든 결과만 있으면 돼. 선택해. 내 자존심이냐, 그 여자의 안전이냐. 강도윤은 강민석을 노려봤습니다. 강민석은 서류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답 들려. 그 이후엔 나도 어쩔 수 없어. 강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최서연은 자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비서였어요. 회장님, 상무님께서 다시 움직이고 계십니다. 최서연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여자를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고소권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분양도 서류에 서명하면 취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민석이 말대로 하세요. 도윤이가 서명하면 그 여자 일도 정리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녁 무렵 박은서는 집 앞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재산 압류 통지서였어요.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이 압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은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빚이요? 전 빚진 적 없는데요. 서류를 전달한 사람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직접 연락하세요. 박은서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허위 채권 신고로 인한 압류였어요. 박은서는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이게 강민석의 압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박은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지분양도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서명하시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강요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펜을 건넸습니다. 강도윤은 서류에 서명했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도윤은 박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은서 씨, 저예요. 강도윤 씨?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고소도 취하될 거고 압류도 풀릴 겁니다. 박은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말을 끊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은서는 전화기를 쥔 채 서 있었어요. 강도윤의 목소리엔 무언가 포기한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민석은 서명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박은서 건 모두 철회하세요. 그리고 도윤이한테 전해줘요.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위험은 최고조로 치달았고 강도윤은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후 박은서는 법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소가 취하됐고 압류도 해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은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강도윤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은서는 뉴스를 보다 멈췄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그룹 강도윤 상무가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은서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도윤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박은서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강도윤이 모든 걸 포기한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박은서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은서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강도윤이 내렸습니다. 박은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도윤은 박은서를 향해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야 할 것 같아서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뉴스 봤어요. 경영권 포기하셨다면서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박은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때문이죠? 제가 고소당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냥 잠깐 도와줬을 뿐인데. 강도인은 박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게 잠깐이 아니에요.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당신 인생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강도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거예요. 박은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도인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겁니다. 박은서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돈이 아닙니다. 사과문이에요. 박은서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엔 강민석이 작성한 사과문과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형이 직접 쓴 겁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은서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도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정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서는 강도인을 바라봤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강도인은 박은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일이에요. 박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도인은 박은서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강도인은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박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박은서가 소리쳤습니다. 강도윤 씨. 강도윤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박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 알아요. 강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저 때문에. 강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서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행복하래요? 당신은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박은서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강도인은 차에서 내려 박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울지 마세요. 박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제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남이잖아요. 강도인은 박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겐 그래요. 박은서는 강도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당신을 남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강도인은 박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죠? 강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강도인은 박은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도요. 강도인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은서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박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강도인의 정체를 알게 됐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무너져 내렸어요. 박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파국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은서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 날 저녁 박은서는 집에 돌아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박은서는 편지를 뜯어 읽었습니다. 박은서 씨에게 제가 당신에게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힘들게 했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 박은서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은서는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강도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박은서.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지 받으셨나 봐요. 네,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박은서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서는 계속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야겠어요. 강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창고로 와주세요.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강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은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박은서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는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박은서는 바닥에 앉아 강도윤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박은서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왔습니다. 박은서는 일어나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박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고마워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기다렸습니다. 박은서는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도와줘야 할 것 같았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특별해졌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도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박은서 씨. 박은서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다 안 했어요. 들어주세요. 강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은서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 알아요. 그게 너무 무거워요.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박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강도윤은 박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하지 않아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박은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박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난 게 좋았어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일은 내려놓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요? 강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정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박은서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때요? 강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요?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을이요. 조용하고 사람들도 좋아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박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강도윤은 한참을 박은서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박은서도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강도윤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박은서 씨. 네. 강도윤은 돌아서서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용서해줘서.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강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강도윤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박은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최서연은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도윤이 받았어요. 어머니. 최서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강도윤은 놀라 멈춰 섰습니다. 왜 갑자기? 최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강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은서는 평소처럼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강도윤과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에 머물며 정리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박은서는 창고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강도윤이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강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강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은서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변함이 없네요.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대로예요. 강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박은서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강도윤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이요. 제가 샀습니다. 박은서는 놀라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집을요? 왜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살려고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박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서울에서 할 일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박은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옆에서요. 박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강도윤은 박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겐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은서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해요, 이웃. 강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강도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서는 틈틈이 도와주러 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가구를 옮기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은서는 강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이렇게 사는 거.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박은서는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강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해 주셨어요. 형은 아직 연락이 없지만 괜찮아요. 박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간 풀리겠죠. 강도윤은 박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박은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강도윤은 웃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강도윤은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점차 강도윤을 받아들였어요. 강도윤은 마을 일도 거들며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은서와 강도윤은 갯벌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박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여기서 당신을 봤을 때 기억나세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박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쳤으면 어땠을까요? 강도윤은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하기도 싫네요. 박은서는 강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서 씨. 네. 강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박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받아줘서. 박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여기 와줘서. 강도윤은 박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박은서는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박은서는 강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갯벌 위로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박은서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강도윤 씨와 갯벌을 걸었다. 처음 그를 만난 곳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이제 우린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다. 그가 옆에 있으니까. 박은서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은서의 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거는 무거웠지만 이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박은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강도윤은 전화기를 들어 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최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복하니? 강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최서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도윤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강도윤은 권력을 내려놓고 관계 회복을 우선했습니다. 박은서는 자립을 지키며 동등한 관계를 선택했어요. 두 사람은 상처를 인정하며 화해했습니다. 갯벌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강도윤과 박은서 두 사람은 상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